개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알고리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앞에 개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이 4개가 있고, 이게 다섯 번째 동영상이에요.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말하면 일처리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하고 이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요령이라는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 할 때 그 요령. 재밌게도 너 요령 피우지 마 할 때 그 요령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써요. 일 처리 순서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요령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라는 말과 요령이라는 말을 섞어서 쓸게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항상 똑같이 극단적인 사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똥 마려. 화장실에 갔어. 원래 올바른 알고리즘은 바지를 내린다, 변기에 앉는다, 힘을 준다. 이게 올바른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 알고리즘의 순서가 바뀌면 변기에 앉는다, 힘을 준다, 바지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순서가 바뀌면, 일 처리하는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이건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한 거고, 또 알고리즘 또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음식 만드는 요리 레시피예요. 라면 겉봉다리에 써 있잖아요.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5분 동안 끓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냄비에 면을 넣고 5분 동안 놔둔 다음에 물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라면이 이상하게 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설명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어떤 제품, 뭐라고 할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문을 열고 물건을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닫고 작동시키십시오. 이런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작동시키고 물건을 집어넣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알고리즘의 집합체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 목적지까지 지하철 타고 갈 때 어느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인 거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갈 때 무슨 IC로 들어가서 어디 고속도로를 타서 무슨 IC로 빠져나온다.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알고리즘의 집합체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선배들이 혹은 직장 상사들이 알려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야, 이런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런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죠. 우리들은 계속 그런 알고리즘을 배워가면서 살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이, 수학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낯설게 느껴지죠. 자, 수학에서 배우는 여기다 적어놓은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칠판에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밖에 못 적었지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사칙연산. 굉장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사칙연산만 10년 동안 배워요. 사칙연산만.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정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배우죠.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이렇게 분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배워요. 그래서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가 다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곱셈도 마찬가지. 구구단 열심히 외워서 정수끼리 곱셈하는 방법, 두 자리 곱셈 어떻게 해, 세 자리 곱셈 어떻게 해,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분수 곱셈 어떻게 해, 이런 거 배워요. 우리 다 배우는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식, 2x 더하기 3x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문자식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 중3 때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걸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사칙연산을 엄청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칙연산이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10년 동안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칙연산 알고리즘을 10년 동안 배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인수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
뭐 소위 말하는 이거 니은자 있죠. 12를 소인수분해 해라. 뭐 이런 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게 다 알고리즘.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것도 뭐 니은자 이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고리즘이죠. 뭐 2, 뭐 4, 6, 2, 2, 3.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고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24네.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식 계산, 아까 뭐 2x 더하기 3x는 뭐다 이런 문자식 계산뿐만 아니라 뭐 2차식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전개,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항하는 요령, 그리고 뭐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가관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인수분해를 하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특히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하는 이 문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 한때는 1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2위인지 3위인지는 모르겠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하기가 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지금은 2위 또는 3위가 돼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이 알고리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 때는 배웠지만 요즘은 배우지 않는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는 알고리즘, 그리고 작도, 선분을 어떻게 작도하냐, 변의 길이는 어떻게 작도하냐, 평행선은 어떻게 작도하냐, 이런 것들, 뭐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어떻게 작도할 것이냐, 그리고 뭐 삼각형의 내심 어떻게 작도할 것이냐, 외심 어떻게 작도할 것이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제가 고등학생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이 공식을 보고도 문제를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고도 문제를 못 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제시하면 이제 구해. 일반형으로 제시되면 구해요. 근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제시되면 또 못 구하네. 표준형으로 제시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요 공식에 대입을 못해. 일반형으로 바꿔서 해야 하는데 바꾼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접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프 밖의 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그리고 고배미분법, 목세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 로그 미분법 등등, 그리고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이런 식으로 수학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다 익혀야 돼. 사람들은, 특히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눈으로 보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눈으로 보면서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해요. 접선의 방정식 눈으로 보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공식을 제시해주고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도 못 구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생각,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이 생각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많은 알고리즘을 다 익혀야 돼요. 물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욕실 가서 씻어야 돼. 그러면 옷을 벗고 씻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씻은 다음에 옷 벗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익히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죠. 강조합니다.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익혀야 돼요. 때로는 뭐 소인수분해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것처럼
공식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2차 함수의 꼭지점좌표 구하기, 물론 이거 꼭지점좌표 구하는 공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공식을 외우라고 안 해. 그냥 이 알고리즘을 익히라고 해요. 원의 방정식에도 원의 방정식 일반형 제시됐을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 수많은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의문 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도 왜 문제를 못 풀지? 왜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문제를 못 풀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라면 겉봉다리에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적혀 있죠. 그잖아요.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라면 끓일 때 맛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라면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이 쫄깃하고, 어떤 사람은 라면이 불어 터졌고, 어떤 사람은 라면이 너무 짜고, 어떤 사람은 라면이 싱겁고 그래요. 똑같은 매뉴얼, 똑같은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쉬운 작업도 사람마다 하는 게 다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공식을 눈으로 보고도 어떤 사람은 풀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풀 수 없는 게 똑같은 라면을 누구는 맛있게 끓이고 누구는 맛없게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야지. 많이 연습해야지. 라면의 겉에 적혀 있는 레시피를 보고 많이 익혀야죠. 나는 라면을 끓일 때 계량컵으로 이렇게 물의 양을 재서 끓여요. 그러면 제 아내는 뭐 대충 끓이지 뭘 그 물의 양을 재서 끓이냐 그래요. 근데 전 진짜 물의 양 재서 끓입니다. 그래야 맛있으니까. 그래야 맛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공식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외우려고 해. 그런데 정작 알고리즘은 연습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내가 많이 경험해봐야 익숙해져요. 내가 많이. 비유로 말하면 뭐 음식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뭘로 할까? 내가 뭐 어떻게 피자를 만드는 어떤 매뉴얼이 있다 쳐요. 그럼 뭐 반죽하고 뭐하고 뭐 그런 매뉴얼이 있겠죠. 처음에는 그 매뉴얼 보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해요. 하다가 까먹었어. 그 다음 순서가 뭐지? 그럼 매뉴얼 보고, 이거구나. 그렇게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작업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매뉴얼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이미 내 몸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매뉴얼 안 봐도 착착착착착 다음 내용이 진행돼요. 마찬가지예요.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알고리즘을 익히세요. 어떻게 알고리즘을 익히냐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보고, 연립 1차 방정식 풀 때 가관법, 대입법 어떻게 쓰는지 계속 연습해서 해보고,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1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계속 연습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달리 말해서 숙련도가 높아져야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이 내 몸에 익혀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알고리즘을 언제까지 익혀야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덧셈 어떻게 하냐?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5분의 3 쓰잖아. 여기까지. 근데 우리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써요? 고민하면서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 그냥 완전 내 몸에 익숙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나올 때까지. 아까 내가 음식 만드는 걸로도 비유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음식 만들 때는 요리책에 있는 거 보고 그 요리책 보고서 나 음식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지? 요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 단계가 뭐지? 이렇게 하는구나.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요리책에 적혀 있는 매뉴얼은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내 몸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음 단계가 저절로 진행이 돼요. 이 정도까지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익혀야
첫 번째, 쉬운 문제 풀 때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즉시 답이 탁탁탁 나와요. 쉬운 문제 풀 때 시간을 소비하면 당연히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어려운 문제 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익숙해져야 제 말이 믿어지진 않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쉬운 부분에서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능숙해져야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고민할 여유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내용 정리합니다. 알고리즘, 일반 사람들한테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지만 저는 요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요령,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 가관법, 대입법을 사용하는 요령, 알고리즘이 요령이에요. 우리는 이 알고리즘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알고리즘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깊이 관련돼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요령들을 다 익혀야 돼요. 운전할 때도 여러 가지 요령들을 다 익혀야 돼요. 이런 요령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집합체이고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한테 너 바보냐? 이런 소리 들어요.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칠게요.